앉아서 있는 8시간보다 네. 오히려 후자가 공부 효율 면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시간 공부했다, 10시간 공부했다, 어디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시던데. 우리가 이제 10회, 15회 이럴 때라면 다르게 답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양치기, 아무 의미 없는 양치기는 손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나 테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나름 최근까지는 수험생이었잖아요. 음, 평가사님께서는 옛날에 공부하셨을 때 어떤 루틴이나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막상 질문하니까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오래 됐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루틴은 네. 저 전체 범위를 다 공부한 뒤에 이제 전체 범위에 대한 거를 하루에 30분씩 리마인드하는 그걸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순 공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엉덩이 붙인 시간이 많잖아요. 네. 엉덩이 붙이고 뭐 순 공부 시간이 8시간이다, 10시간이다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 저는 이제 뭐 한 2시간 공부하면 한 30분 나 산책하고 오고. 근데 산책할 때 신림동에 뭐 대학동에 볼만한 좀 이 풍경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여기저기 걸으면서 네. 이 머릿속이 계속 이제 내가 2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한 리마인드 복기를 하면서 어떤 목차가 좋을까, 이 이론적인 답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앉아서 있는 8시간보다 네. 앉아서 있는 5시간과 그다음에 산책하는 3시간이 똑같은 공부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후자가 공부 효율 면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 빼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좀 부대껴 있는 수험생들은 공부량을 한 10%, 20% 줄이고 그 기간에 걸으면서 리마인드하는 네. 연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제가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저 약간 진짜 힘들 때 이럴 때, 근데 또 요맘때쯤이 4월 달이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밥 먹고 나가서 한 3, 40분씩 걸었는데, 원래는 10분, 20분씩 걷다가 계속 더 걷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걸으면서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이해 안 갔던 거, 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였지. 뭐 판례 같은 것도 아까 이 판례 생각 안 나서 틀렸지. 이런 것들을 걸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갑자기 진짜 뇌리에 콱 박히듯이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잘 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든 다음 달이든.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친구들이 막 나 몇 시간, 9시간 공부했다, 10시간 공부했다, 이런 거를 시간을 재서 막 어디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시던데, 진짜 그런 것보다도 걸으면서 기억하거나, 아니면 저는 밥 먹으러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서 이제 집에 5층 올라갈 때, 그때도 또 몰랐던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랬던 시간이 진짜 기억의 질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우리 이제 정평가사님도 최근에 합격했지만 네.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반복해서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우리 안에 축적돼 있는 것처럼, 우리 반복의 패턴을 이제 우리가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은 암기를 하는 패턴으로 기억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앉아서 공부할 때 기억과 또 걸으면서 산책할 때 있던 기억들이 여러 방면으로 쌓이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리마인드 하는 게 기억의 질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수험생들이 하고 편하게 산책하면서, 난 산책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네. 또 학습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도 빼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제 물건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기업 가치, 뭐 선박, 뭐 기계기구, 이런 거를 하다가 보면은 그 이론에서 강론 부분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수험생들한테 이제 실무하실 때 이제 여기는 그냥 이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라. 생각보다 이 물건별 평가 방법의 원칙을 말해라. 이러면은 공부한 지 6개월, 1년 됐는데도 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산은 또 다 맞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론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공부하고, 또 보상할 때는
보상 문제 푸는 거 문제 푸는 거고 여기서 혹시 생각나는 판례 있으세요? 하고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대답해 주시는 분이 계실 때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예. 음. 실무는 뭐 이론하고 법규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의 방향을 좀 확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초시생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내년에 1차 안 치고 2차만 치시는 유예생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월 말 이제 5월이 오는 이 시기에 초시생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실무를 공부하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 7월 달에 초시생이지만 네. 수험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네, 들어가서 수험생으로서 이제 수험장 분위기만 익히고 돌아오기에는 좀 아쉽고, 근데 또 우리 그냥 뭐 2달 반, 뭐 3개월 기적해서 이때 뭐 너무 많은 내용을 우겨 넣어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한번 써보겠다는 의욕을 부릴 수도 있고 이제 후자의 그 과욕이 좀 불러올 여러 가지 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스케줄이 이제 4월부터 해서 뭐 7월 초에 끝나는 일정이면 지금 5월 달 정도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서 유형별 평가로 넘어가는 파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목적별 평가를 제가 다루는데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감정평가 방식과 유형별 평가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기왕 우리 수험장에서 이제 답안을 좀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유형별 평가까지만 내가 좀 한번 정리해보고 최대한 나오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한 2달 반 공부하시면 어떨까? 5월 달에 이제 특별히 이제 유형별 파트가 나가야 될 그런 시기니까. 네. 맞습니다. 좀 너무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차근차근히 내가 아는 거를 좀 차분하게 잘 정리해 나가서 7월 달에 뭐 시험장 분위기도 한번 보고 내가 뭐 문제지에 어느 정도까지 끄적끄적 거렸는지 뭐 답안지 어느 정도까지 썼는지 이런 거를 잘 챙겨오겠다라는 목표로 5월 달, 6월 달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예생분들은 좀 이제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3달도 안 남았으니까. 이때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최종 정리 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정도 보내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 뭘 정리할까? 사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과욕을 좀 금해야 되는데 과욕이면 유예생 입장에서는 다 공부가 마친 상태고 네.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 나올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꾸 더 내용을 추가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3개월 사이에 혹은 2달 반 정도 사이에 실력을 급상승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실수 없이 그날 수험 당일에 다 쏟아부을 수 있게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계속 복귀하는 네. 시기로 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효율적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불안해서 좀 더 뭐 내용을 추가하거나 뭐 이러면은 오히려 모르는 거를 더 많이 느낀다고 이게 내가 모르는 게 또 이것도 모르는구나, 이것도 몰랐구나 하니까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내가 했던 거 중에서도 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복귀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유예생들이 지금 이제 1년 이상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내용이 사실 다룬 범위가 거의 출제될 범위의 한 뭐 99% 이상 다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35, 36, 37에 이렇게 이제 시험에 이제 임박해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이제 10회, 15회 이럴 때라면 사실 이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다르게 답을 한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때는 범위가 있지만 네. 출제자는 범위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파트를 막 넣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20회 넘어서 이 출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다 그냥 바로 문제도 내주는 게 아니고 이 범위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검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우리가 공부했던 영역을 벗어난 굉장히 참신한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공부한 범위로도 충분하다. 그 자신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혹시 평가사님께서는 강의하시거나 수업하시면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나 테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목적별 평가를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현업에서 일을 하지만 유형은 같은 유형의 이제 물건을 다루는데 평가 목적이 달라지게 되면 또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평가 목적이면 처음에 그 대응하고 접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목적의 평가를 해본 적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지 내가 그냥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강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게 아무래도 목적별 평가고 네. 그거는 이제 수험 기간 안에 다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목적별 평가를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걸 다 알면은 그 사람은 평가사지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은 네. 우리 강사들이 전해주는 그 목적별 평가의 그런 범위와 내용 정도로 충분하니까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그렇게 위안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4년차 평가사로서 느끼는 부분이 정말 목적별 평가는 과목 이름도 실무잖아요. 실무에서 진짜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문제 풀 때보다 진짜 실제로 법인에서 평가를 할 때가 더 어렵다.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너무 많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짜 강사를 믿고 강사가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하루에 뭐 실무를 몇 점 풀어야 되나요? 100점, 뭐 200점? 실무는 양치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꼼꼼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한가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양치기보다는 아무 의미 없는 양치기는 그냥 손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의 순 공부 시간을 우리가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까지는 우리가 공부량을 이제 확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개의 문제들을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뭐 200점을 풀기도 하고 150점을 풀기도 하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꼭 하루에 100점을 안 풀어도 뭐 이틀에 100점, 이틀에 한 번씩 100점을 풀어도 그때는 이제 양이 좀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양이 좀 채워져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개월 정도까지는 하루에 100점 정도 푸는 거를 추천드리고 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거를 이틀 혹은 3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 하루에 50점 정도 푼다든지 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 감각을 매일같이 유지하는 정도로 그렇게 학습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양치기라는 표현이 양을 칠 때 이제 일단은 양이 많아지게 되면 마음에 이제 위안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하루에 100점, 200점을 풀어야 돼. 나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이 뭐 전부는 아니다. 네. 그래서 양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만 좀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같은 맥락에서 또 어떤 분이 내가 실무를 1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모자르다. 혹은 시간이 남는다. 답안을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좀 아직까지는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하셔라.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답안의 질이나 퀄리티를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남거나 시간이 부족한 거는 좀 아직 기초가 좀 덜 돼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맹목적인 양치기보다는 좀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시간 부분이 나와서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40점이라는 그 1번 문제를 40분 안에 풀 수 있을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계산 속도가 저는 떨어졌으니까. 근데 사실은
한 110% 정도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수준이라고 판단 들고, 근데 시간을 채워서 이제 시간을 아무리 이제 늘려도 답안 작성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가 한 번에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 내가 이제 공부량이 안 쌓여서 아직은 눈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은 원래 캐내야 되는데 동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굴 1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캐내고 네.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렇죠. 좀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논점 캐치를 그쵸 동굴을 많이 놓치신 거죠.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다음 자료로 넘어갈 때 그 앞에 자료를 완전히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실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감정평가 방식을 뭘 쓸지를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는 원가법을 쓰겠다, 원가 방식을 쓰겠다, 비교 방식을 쓰겠다, 수익 방식을 쓰겠다 그러면서 그 수험생들이 쓴 답안지를 보면 뭐 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먼저 목차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감칙을 잘 보면 이게 이제 물건별로 평가할지 아니면 이걸 일괄을 평가할지를 네. 먼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 방식의 적용에 앞서서 평가의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나는 방식을 적으면서 막 풀겠다, 혹은 이제 어떤 자료를 쓰겠다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먼저인가라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답안지 이렇게 제가 채점하거나 첨삭할 때 보면 뭐 물건별 평가, 일괄 평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데 평가 방식부터 먼저 들고 와서 어떻게 평가하겠다라고 바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도 된다. 네. 예, 그래서 이 먼저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부분부터 판단하고 평가 방법 적용은 그 뒤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좀 바로 평가 방식이 나오는 답안지를 보면 좀 약간 급하셨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앞에 이제 판단 내용을 좀 많이 써주셔야지, 제가 느낄 때는 그거를 제가 답안지에 쓰면서 이제 제가 문제가 체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 평가로 들어가기보다는 앞에 이제 처리 방침이나 뭐 판단 여지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서술하시는 게 진짜 실무를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평가사님하고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실무 합격의 법학원에서 실무 수업을 해나가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이제 막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듣게 될 수험생들에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사고 체계를 우리 수험생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요. 우리 제가 회사에서 그 후배 평가사들 입사해서 실무 수습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실무적인 사고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다. 근데 똑같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물건을 보고 어떻게 이제 평가적으로 사고하는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또 오랜 기간 또 실무적으로 또 현업에서 축적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물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똑같이 수험생들한테 좀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이제 강의하면서 저희 합격법학에서 저나 우리 정평가사님 강의를 들은 수험생들이 너무나 자신 있게 그 수험장에서 자신만의 실력으로 네. 답안을 좀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좀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들도 수험생분들도 실전에 가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번 떠올리셨어야 해요. 이런 것들 말이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좀 단기간에 빨리 붙을 수 있고 좀 단기간에 빨리 체화할 수 있는 이런 스킬적인 면들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수험에 적합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나 전략 같은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용훈 평가사님 강의에서 수험생분들이 좀 더 이제 더 퀄리티 있는 답안을 쓸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체화되는 그런 지식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 이런 방향으로 좀 풍부하게 실무 강의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